안녕하세요. 수익률이 시원한 한방경매 박시우입니다. 자, 오늘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에 어제 설명드렸죠.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 하여서 무조건 6개 사업 모두에 다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동의하여야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있는데 또 조합원이라 하여도 모두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의 관계, 그 다음이 조합과 조합원의 분양 자격과의 관계를 구별하여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오늘 조합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그 토지 등 소유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다음 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등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권자도 됩니다. 전세권자는 되지 않고. 또는 제가 얘기하는 또는을 주의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4가지 경우는 그 요건이 같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든 건물을 가지고 있든 지상권을 가지고 있든 이 3가지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기 4가지와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두 번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 재건축인 경우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와 구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분되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구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서 소지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하여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 사업의 대상 조문에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법 2조 9호 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자, 보시죠. 1호는 기존 세대수가 20세다 이상인 것, 다만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인접 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가로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가로 구역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동법 시행령 1조 2에 나오는데 가로 구역의 범위 등 조문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2조 2호 강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호는 해당 지역이 도시 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영, 주차장 및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 도로로 봅니다. 2호, 해당 지역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3호는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너비 4m 이하인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2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명하죠. 1호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호는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그 기준은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구역에 공공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더해서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재정리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그 부속 토지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머지 정비 사업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택 재건축의 조합원 자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판례로 설명합니다. 2006다 565 7일을 보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19조 1항 정비사업, 다만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 시설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6조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자 할 때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정관 및 공설 고통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 건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사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6조 2항 사망 소정의 조합 설립 동의 상대방이 되지도 아니한다라고 판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판례를 설명한 건데, 이 판례를 한번 정리하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도 없고 조합 설립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되기 위한 동의의 필요성 판례도 한번 봐야겠죠. 판례 2012-19007에 나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갑이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 가입되었다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갑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 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갑은 사업 시행 계획과 별도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례를 수긍한 사례 판례입니다. 이렇게 법이 정확하죠. 자, 그 다음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면 됩니다. 정비 사업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한 경우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먼저 여러 명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토지 등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할 때, 두 번째가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비혼인 20세 미만 직계비속 한 세대로 보며, 한 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봅니다. 세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로 구분하고 있고, 상기 세 가지 경우에는 그중 그 사람들의 대표하는 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한 판례는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서술해 놨습니다. 좀 양이 좀 긴데 여러분 블로그를 보면서 재차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이 투기 과열지역 안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에 대해서 요 원칙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택법 63조 1항의 규정한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16조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를 번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 양도 양수한 자의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양도자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당의 사업구역이 위치한 곳을 벗어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
두 번째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 번째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4호 법률 7056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개정 법률 부치. 죄송합니다. 이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자. 5호가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주택법 시행령 72조 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어 그런 경우를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기지역은 설명을 했고,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 조합원 지위 승계는 동법 시행령 30조 규정에서 법 16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승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사업 시행자는 이항 각 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47조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차이가 궁금하겠죠. 이것도 판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판례 2013-19486 2-19486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 1항, 60조 1항, 61조 1항, 3항, 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48조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서 구 도시정비법 61조 1항에 따라 정비 사업비와 사업 시행 과정에 발생한 수익과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부가 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61조 1항에 따른 부가금을 부가 징수할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서 조합은 구 도시 정비법 47조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리고 다시 조합원이 되는 경우, 이것도 판례에 나와 있는데 2012-557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서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의열하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명되거나 탈퇴한 조합원도 알아야겠죠. 이것도 판례 2012 다 110477에 나옵니다.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이것도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강의만 듣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걸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이해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막대한 돈이 오가는 사항을 담은 내용은, 이 내용들은 항상 뭘 근거로 합니까? 법조문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 법조문은 항상 일반적 추상적인 단어로 쓰여 있어 그 이해가 매우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 투자는 함께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시작이 있으면 그 어려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참게 있나하면 그 끝이 보이는 날도 분명히 옵니다. 환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오늘 5번째 얘기했고요. 몇 번 더 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시우 얘기만 들으면 모두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